만약 여러분의 딸이 마른 체형의 조용한 한국 남자를 남편으로 데려온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딸의 아버지 국적이 러시아라면 불안해할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남자라야 가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이들도 여전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과연 힘이 전부일까요? 러시아 볼고그라드의 한 소녀 안나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남자를 외모로 판단하라는 교육 속에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실망스러운 연애 끝에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진짜 강함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다는 것을요. 덩치 큰 러시아 남자가 정말 강한 걸까요? 오늘의 흥미로운 이야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볼고그라드에서 태어나 자란 안나 페트로바입니다. 29살이 될 때까지 줄곧 러시아에서만 살아왔죠.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 니콜라이는 저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안나, 남자는 강해야 한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야 진짜 남자다. 아버지는 러시아 육군 출신으로 평생 군인으로 사셨던 분이라 그런 생각이 더욱 확고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도 자연스럽게 강한 남자들에게 끌렸어요. 첫 번째 남자친구는 레슬링 선수였던 이반이었습니다. 키가 190cm가 넘고 근육이 우락부락했죠. 처음엔 그런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습니다. 술만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자신이 제일 강하다며 자랑하기만 했어요.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주먹부터 내밀었죠. 결국 견디다 못해 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군인 세르게이였어요. 특수부대 출신이라며 늘 자신의 경력을 자랑했죠. 나는 실전에서 몇 명을 제압했다. 이런 무기를 다룰 줄 안다 하며 매일 무용담만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감정 조절을 못하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주변 사람들과 자꾸 시비를 걸었습니다. 세 번째 남자친구 드미트리는 경찰이었어요. 체격도 좋고 직업도 멋있어 보였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권위를 내세우며 저를 통제하려 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만 신경 쓰더라고요. 이런 연애를 반복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강함이 진짜 강함은 아니구나. 오히려 진짜 약한 사람들이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과시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연애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접었어요. 아예 독신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죠. 대신 제 자신의 커리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 국제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 센트로에서 러시아 지사 직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마케팅 업무였는데 제가 대학에서 공부했던 전공과도 맞았죠. 지원했더니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점 일에 빠져들었어요. 러시아 시장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현지 고객들의 취향을 분석하는 일이 재미있었거든요. 연애 같은 건 생각할 시간도 없었죠. 아버지 니콜라이는 제가 계속 혼자 지내는 걸 걱정하셨어요. 안나, 넌 이제 29이다. 좋은 남자를 만나야 하지 않겠니? 하시며 주변의 군인 출신 남자들을 소개해주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그런 남자들은 싫어요. 힘만 센 남자가 뭐가 좋다고요? 아버지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그럼 대체 어떤 남자를 원한다는 거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정확한 답은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남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만 하는 남자는 절대 싫다는 것이었죠. 그런 제게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카페 센트로 한국 본사에서 파견 온 경영 컨설턴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그토록 거부하던 강한 남자의 진짜 의미를 그 사람에게서 배우게 될 줄은 말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박준호였어요. 한국 본사에서 우리 러시아 지사의 경영 효율성을 점검하러 온 컨설턴트였죠. 처음 만났을 때 솔직히 좀 의외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러시아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어요. 대략 175cm 정도? 러시아 남자들에 비하면 작은 편이었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 깔끔한 정장 차림.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첫 회의 때였어요. 박준호가 우리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별로 큰 목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집중됐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본사에서 온 박준호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됐네요.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큰 소리로 자신을 어필하려 하지도 않았고 으스댈 기색도 전혀 없었죠.
이상하게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페트로프 부장은 처음엔 좀 시큰둥했어요. 한국에서 온 젊은 친구가 우리 러시아 사람들 일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어요. 오히려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부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지사를 이끌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러시아 남자들이라면 절대 그런 말은 안 했을 거거든요. 보통은 내가 본사에서 왔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식으로 나왔을 텐데 말이에요.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됐어요. 박준호는 우리 지사의 매출 현황, 운영 방식, 직원 만족도 등을 차근차근 살펴보더라고요. 질문도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지난달 커피 원두 재고가 평소보다 많이 남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고객 대기 시간이 평균 5분인데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하나하나 정확히 짚어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파악하고 온 거예요. 중간에 노트북으로 자료를 정리하시는데 소매를 걷어 올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팔 근육이 정말 단단해 보였거든요. 이 사람이 운동을 하나?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데 팔뚝이 상당히 탄탄했어요. 하지만 전혀 과시하지 않았죠. 그냥 자연스럽게 일하시는 모습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페트로프 부장이 좀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러시아 사람 특유의 직설적이고 도전적인 어투였어요. 보통 외국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기분 나빠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았죠. 부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러시아 지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세요. 다만 몇 가지 개선점이 있다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말하는 방식도 정말 신중했어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전달했죠.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남자들은 누구나 자신이 제일 강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어요.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과거 무용담을 늘어놓거나.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더 강해 보였어요. 진짜 자신감이 있는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여유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강함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박준호 생각이 났어요. 소매를 걷었을 때 보였던 탄탄한 팔뚝, 어려운 질문에도 흔들리지 않던 침착함,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지혜로운 모습. 진짜 강한 남자는 이런 모습이구나.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박준호와 함께 일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우리 러시아 지사에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새로 도입한 주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고객들이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직원들도 새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했죠. 페트로프 부장은 화가 났어요. 이런 시스템을 왜 바꾸자고 했나? 원래대로 하면 안 되나?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 본사에서 온 사람이 우리 일을 모르면서 이상한 걸 들여놓았다며 수군댔죠. 그런 상황에서 박준호가 어떻게 행동할지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보통 남자들이라면 화를 내거나 변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탓을 했을 텐데요. 하지만 박준호는 정말 예상과 달랐어요. 먼저 페트로프 부장을 찾아갔어요. 부장님, 시스템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현장으로 나갔어요.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카페로 직접 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죠. 저도 따라갔는데 박준호가 일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문제가 뭔지 자세히 물어봤거든요. 죄송합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불편하셨나요? 러시아어는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이 전해졌어요. 고객들도 처음엔 화가 나 있었는데 점점 누그러뜨러지더라고요. 그 다음엔 직원들과 하나하나 대화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우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정말 끈기 있게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었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내는 기색이 전혀 없었죠. 그러고는 밤늦게까지 시스템을 수정했어요. 저도 도와드리고 싶어서 남아 있었는데 박준호가 컴퓨터 앞에서 집중해서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안나 씨는 먼저 들어가세요. 늦었잖아요. 아니에요. 저도 이 일에 관련돼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그때 박준호가 저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럼 함께 해봐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 2시까지 일했어요. 중간중간 박준호가 커피를 타와서 수고하세요 하며 건네주더라고요.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다음날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고객들도 만족했고 직원들도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됐죠. 페트로프 부장이 박준호를 부르더라고요. 준호 씨 정말 고생 많았어. 처음엔 의심했는데 이제 인정하겠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 주 금요일에 회사팀 야유회가 있었거든요. 러시아 사람들은 야유회를 정말 좋아해요. 보드카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서로 친해지죠. 박준호도 야유회에 참석했어요. 처음엔 좀 어색해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그런데 중간에 우리 회사 직원 중 한 명인 빅토르가 박준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빅토르는 삼보라는 러시아 격투기 유단자였거든요. 박준호 한국 사람들은 격투기를 할 줄 아나? 우리 러시아 삼보와 한번 겨뤄볼래? 술에 취해서 하는 말이긴 했지만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어요. 다른 직원들도 구경하려고 둘러싸더라고요. 저는 걱정됐어요. 빅토르는 정말 격투기를 잘했거든요. 박준호가 다칠까 봐 말리려고 했죠. 하지만 박준호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네, 한번 해봐도 좋겠네요. 하지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죠.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이 마주선 순간 박준호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평소에 점잖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뭔가 날카로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빅토르가 먼저 덤벼들었어요. 삼보 특유의 기술로 박준호를 넘어뜨리려 했죠. 하지만 박준호는 정말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태권도 발차기 하나를 보여줬죠. 정확히 빅토르의 다리를 노려서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빅토르가 넘어지자 박준호는 바로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고요. 모든 게 순식간에 끝났어요. 빅토르도 어리둥절했죠. 자신이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이야, 한국 태권도가 이런 거구나. 정말 대단하네. 빅토르는 오히려 박준호를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쳤죠.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빅토르 씨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삼보도 정말 멋진 무술이네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넘어갔어요. 이런 남자가 바로 진짜 강한 남자구나 싶었거든요.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상대를 이긴 후에도 겸손하게 행동하는 모습.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러시아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유회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저는 박준호와 함께 걸었어요. 준호 씨, 태권도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했어요. 하지만 별로 잘하진 못해요. 또 겸손하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뽐내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저는 박준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어요. 이런 남자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남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매일매일이 허전했어요. 업무는 계속 돌아갔지만 뭔가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박준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업무 관련 이메일이었지만 마지막에 개인적인 안부 인사가 적혀 있었죠. 안나 씨, 그동안 많은 도움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혹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서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준호 씨와 함께 일한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장거리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주로 이메일로 대화했어요. 업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박준호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힘든 일은 없으셨고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누군가 내 하루를 궁금해한다는 게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거든요. 저도 박준호의 일상이 궁금했어요. 한국은 어떤 곳인가요? 준호 씨는 평소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러면 박준호는 정말 자세하게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의 사계절 맛있는 음식들, 아름다운 풍경들. 사진도 함께 보내주곤 했죠.
몇 달 후엔 화상통화도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으로 박준호를 보니 더욱 반가웠어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죠. 화상통화를 하면서 저는 박준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어요. 정말 세심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안나 씨, 오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일이 많이 힘드셨나요? 저는 그날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박준호가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챘어요. 사실 페트로프 부장이 오늘 좀 화를 내셨어요. 별거 아닌 일인데.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괜찮아요. 안나 씨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부장님도 나중엔 이해하실 거예요. 박준호의 위로를 들으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이런 남자와 연애를 해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만나본 러시아 남자들은 제가 힘들다고 하면 그까짓 거 가지고 뭘 그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아니면 내가 가서 부장한테 따져줄까 하며 과격한 해결책만 제시했죠. 하지만 박준호는 달랐어요. 제 감정을 먼저 이해하려 했고 위로해준 다음에 차분히 해결 방법을 제시했어요. 안나 씨,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대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정말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내 의견을 전달하는 기술 같은 것들이었죠. 신기하게도 박준호의 조언대로 하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페트로프 부장과도 관계가 훨씬 좋아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박준호가 러시아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나 씨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어서요. 러시아어로 사랑한다는 말이 뭐예요? 제가 야 테베아 류블류라고 알려줬더니 박준호가 어색하게 따라하면서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도 정말 따뜻해졌어요. 몇 개월 후 박준호가 깜짝 소식을 전해왔어요. 안나 씨, 다음 달에 러시아 출장이 있어요. 그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박준호가 러시아에 왔을 때 저는 공항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몇 개월 만에 다시 보는 박준호는 여전히 단정하고 차분해 보였죠. 안나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건넨 말에 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저도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볼고그라드 시내를 거닐었어요. 박준호는 러시아의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물어봤죠. 이 건물은 언제 지어진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보통 저녁에 뭘 하며 시간을 보내나요? 진심으로 러시아 문화를 이해하려는 모습이 좋았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제게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보려 노력하더라고요. 안나. 크라시바야. 안나. 아름다워요. 발음은 어색했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한 티가 났어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며칠 동안 박준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야말로 제가 평생 함께하고 싶은 남자라는 걸 말이에요. 박준호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 우리는 더욱 진지하게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안나 씨,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언젠가 함께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래요, 준호 씨. 하지만 문제는 양가 부모님이었어요. 특히 제 아버지 니콜라이는 박준호를 아직 만나보지도 못했거든요. 아빠, 저 한국 남자와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한국? 그 작은 나라 남자와? 아버지는 처음엔 완전히 반대하셨어요. 한국 남자들이 많이 약할 것 같은데. 안나야, 넌 러시아 남자와 결혼해야 해.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준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매일매일 설명했거든요. 박준호 쪽 부모님은 어떨까 궁금했어요. 화상통화로 인사를 드렸는데 의외로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안나 씨, 아들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언젠가 한국에 오시면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박준호 어머님의 말씀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까 박준호가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된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제 아버지였어요. 니콜라이는 끝까지 반대하셨거든요. 안나, 내가 한국으로 가면 자주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 널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아버지의 걱정도 이해했어요. 외동딸을 먼 나라로 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그때 박준호가 결단을 내렸어요. 안나 씨, 제가 러시아에 가서 아버님을 직접 뵙겠어요. 그래야 아버님도 안심하실 것 같아요. 정말 고마웠어요. 박준호가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하다니. 몇 주 후 박준호가 정말로 러시아에 왔어요. 이번엔 제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날을 위해 박준호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러시아어 회화를 더 공부했고 러시아 전통 예절도 익혔거든요. 아버님께 드릴 선물도 준비했어요. 한국 전통 술인 소주와 한국 전통 과자요. 박준호의 세심함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어요. 드디어 아버지와 박준호가 만나는 날이 됐어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두 사람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죠. 니콜라이 아버지는 처음 박준호를 봤을 때 좀 시큰둥한 표정이었어요. 이 남자가 내 딸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박준호는 정말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러시아어로 아버님, 안나를 사랑합니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죠. 아버지도 박준호의 진심은 느끼셨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으셨죠. 그날 저녁 진짜 운명을 바꾸는 일이 일어났어요. 박준호와 아버지가 처음 만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아직 아버지는 박준호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신 상태였죠. 그런데 박준호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안나 씨 발리로 여행을 가면 어떨까요? 아직 정식으로 결혼한 건 아니지만 둘이서 여행을 다녀오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발리라니. 정말 로맨틱한 곳이잖아요. 정말 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허락하실까요? 아버님께 정중히 말씀드려 볼게요. 박준호는 정말 용감했어요. 아직 아버지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딸과 여행을 가겠다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의외로 아버지는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 젊은 사람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도 좋겠구나. 하지만 안나를 잘 보호하라. 그렇게 우리는 발리로 떠났어요. 정말 꿈 같은 여행이었죠. 발리의 푸른 바다, 아름다운 일몰, 낭만적인 분위기. 모든 게 완벽했어요. 박준호도 평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죠. 안나 씨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진짜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둘째 날 저녁 우리는 해변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현지 남자 3명이 혼자 온 서양 여성을 괴롭히고 있었거든요. 여성이 영어로 싫다, 저리 가라고 말하는데도 계속 따라붙으면서 가방을 뺏으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손님들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직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고요. 저는 박준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할까? 하는 눈빛으로요. 그 순간 박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얼굴이었죠. 잠깐만요. 박준호가 영어로 말하며 그 남자들에게 다가갔어요. 이 여성이 싫다고 하는데 그만두세요. 현지 남자들이 박준호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박준호가 그리 크지 않았으니까 만만하게 본 거죠. 너는 누구야? 상관하지 마. 그중 한 명이 박준호를 밀쳤어요. 그 다음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준호가 순식간에 그 남자의 팔을 잡더니 뒤로 돌려서 제압했거든요. 정말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그 남자가 소리를 지르자 다른 2명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태권도 발차기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다른 한 명은 손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모든 게 정말 순식간에 끝났어요. 3명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박준호는 전혀 과격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제압한 거였죠.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이 여성을 괴롭히지 마세요. 박준호가 차분하게 말하자 그 남자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그리고는 그 서양 여성에게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다친 곳은 없고요? 라고 물었어요. 여성이 정말 고맙다며 인사하고 떠난 후 박준호는 다시 제 옆으로 돌아왔어요. 안나 씨 놀라셨죠? 죄송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준호 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제야 박준호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어요. 사실 저는 대학 졸업 후에 한국 육군 특수부대에 있었어요. 수색대라는 부대였는데 실전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특수부대요? 네, 2년 동안 복무했어요. 그때 격투술이나 위급 상황 대처법을 배웠죠. 하지만 평소에는 쓸 일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박준호가 군인 출신이라니. 그런데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자랑할 일도 아니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감동했어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않는 박준호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처럼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써야죠. 무고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만나본 러시아 남자들은 모두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바빴는데 박준호는 정말 강한데도 전혀 뽐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엔 정말 젠틀하고 부드러웠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남자야말로 진짜 강한 남자구나.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박준호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다음날 박준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안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평생 당신을 지키고 사랑하겠습니다. 반지도 준비해 온 거였어요. 정말 로맨틱한 프러포즈였죠. 저는 울면서 네라고 대답했어요. 발리 해변에서 약혼한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니까요. 발리에서 약혼하고 돌아온 후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였죠. 박준호가 먼저 제안했어요. 안나 씨, 한국으로 오세요. 제가 안나 씨를 잘 돌봐드릴게요. 솔직히 한국으로 가는 게 두려웠어요.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문화도 낯설고 아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박준호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줬어요. 안나 씨가 한국에 오시기 전에 미리 한국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문화도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매일 화상통화로 한국어를 가르쳐줬어요. 한글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회화까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입니다. 정말 잘하세요. 발음이 정말 좋아요. 박준호가 계속 격려해주니까 한국어 공부가 재미있어졌어요. 한국 음식도 미리 소개해줬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대표적인 음식들의 사진을 보내주면서 설명해줬죠. 이건 김치인데 처음엔 좀 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맛있어요. 심지어 볼고그라드에 있는 한국 식당도 찾아서 알려줬어요. 여기 가서 미리 한국 음식을 맛보세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박준호 부모님과의 만남이었어요. 화상통화로는 인사를 드렸지만 직접 만나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박준호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안나 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안나 씨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어도 서툴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안나 씨는 정말 착한 사람이니까 우리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박준호의 확신에 찬말을 들으니 조금 안심이 됐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제 부모님도 한국에 오시기로 하셨거든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 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박준호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안나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박준호 부모님도 함께 나와 계셨어요. 처음 뵙는 한국의 시부모님이었죠. 안나 씨, 정말 예쁘시네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박준호 어머님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 딸이 됐으니까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박준호 집에 도착했을 때도 놀랐어요. 제 방을 따로 예쁘게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안나 씨가 좋아할 것 같은 색깔로 꾸몄어요. 마음에 드세요?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주신 게 느껴졌어요. 첫 며칠은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한국어도 어색하고 음식도 낯설고 모든 게 다르니까요. 하지만 박준호와 박준호 부모님이 정말 잘 도와주셨어요. 안나 씨, 이건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 음식이 너무 매우면 이거랑 함께 먹어보세요. 한국 음식 먹는 법부터 젓가락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몇 주 후엔 한국 생활이 점점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박준호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안나 씨,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알아채더라고요. 안나 씨, 오늘 뭔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한국 생활이 아직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맛있는 러시아 음식점을 찾아봤거든요. 거기 가서 고향 음식 드시면서 스트레스 푸세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한국어 공부도 꾸준히 도와줬어요. 매일 조금씩 새로운 단어를 가르쳐주고 발음도 교정해주고 한국 문화도 설명해줬죠. 안나 씨,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런 예절이 있어요. 덕분에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결혼식 준비도 시작됐어요. 한국식 결혼식이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됐죠. 한국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결혼식을 해요.
하지만 안나 씨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요. 박준호는 제 의견을 항상 먼저 물어봤어요. 강요하지 않고 제가 편한 방향으로 맞춰주려 했죠. 드디어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이 됐어요. 특히 아버지 니콜라이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정말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표정이셨어요. 안나, 잘 지내고 있었니? 이 나라 사람들이 널 잘 대해주나? 네, 아빠. 정말 잘해주세요. 박준호가 러시아어로 인사했어요. 그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아버님, 안나를 잘 보살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도 박준호의 노력을 인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여시지는 않으셨죠. 며칠 후 정말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와 박준호가 진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죠. 제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아버지 니콜라이는 여전히 박준호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으신 상태였죠. 그런데 박준호가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어요. 장인어른, 오늘 저녁에 저와 함께 술 한잔 하시면 어떨까요? 러시아 전통 방식으로요. 아버지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이셨어요. 러시아 전통 방식? 네, 보드카를 마시면서 남자끼리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말이에요. 박준호가 미리 준비해온 고급 보드카를 꺼내 보이더라고요. 러시아에서 유명한 브랜드였어요. 아버지 얼굴에 조금 흥미로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래, 해보자. 저는 두 분이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걱정됐어요. 아버지는 워낙 까다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날 저녁 박준호와 아버지는 거실에서 보드카를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죠.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박준호가 서툰 러시아어로 말을 걸어보고 아버지가 짧게 대답하시고 하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어요. 특히 박준호가 군대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였죠. 장인어른, 저도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아버지 눈빛이 달라졌어요. 특수부대라고? 네, 수색대라는 부대였습니다. 정찰이나 침투 작전을 하는 부대였어요. 그때부터 두 분이 군대 이야기로 열띤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러시아 육군 출신이시니까 공통점이 있었던 거죠. 한국 특수부대는 어떤 훈련을 하나? 러시아 군인들은 정말 강하다고 들었습니다. 보드카도 계속 마시면서 점점 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꽤 지난 후 박준호가 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를 산책하자고 했어요. 장인어른, 밖에서 바람 좀 쐬며 걸을까요? 두 분이 밖으로 나가신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길 건너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동네 불량배들 서너 명이 박준호와 아버지를 둘러싸고 있었거든요. 아마 술에 취한 외국인들을 만만하게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불량배들이 박준호와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거든요. 야, 여기가 어디라고 외국인들이 돌아다녀? 돈 있으면 좀 내놔봐. 완전히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니콜라이는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러시아에서라면 바로 주먹 다짐이 벌어졌을 거거든요. 하지만 박준호는 정말 침착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시비 걸지 마세요. 박준호가 한국어로 차분하게 말했지만 불량배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뭐? 시비 걸지 말라고? 너 누구야? 그중 제일 큰 놈이 박준호를 밀쳤어요.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박준호가 순식간에 그 놈의 팔을 잡아서 뒤로 돌리더니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거든요. 정말 빠르고 정확한 동작이었어요. 다른 놈들이 달려들었지만 박준호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한 명은 태권도 발차기로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고 또 다른 한 명은 손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죠. 마지막 한 명도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모든 게 정말 일순간에 끝났어요. 4명의 불량배가 모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준호는 전혀 과격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였죠. 이제 그만 가세요.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마세요. 박준호가 차분하게 말하자 불량배들은 불이 나게 도망갔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버지 니콜라이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놀란 표정이었다가 점점 감탄하는 눈빛으로 변했거든요. 오호, 이런 실력이. 박준호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장인어른, 다치신 곳은 없으시죠?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안나야, 준호는 정말 대단한 남자다. 어떻게 아빠?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는데 정말 강하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함부로 그 힘을 쓰지 않는다는 거야. 아버지가 정말 감동받으신 것 같았어요. 러시아 남자들은 보통 힘이 세면 자랑하기 바쁘잖아. 그런데 준호는 전혀 그렇지 않아.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그 힘을 쓰는구나. 맞아요, 아빠. 준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를 지켜줬어. 이 늙은 장인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했단 말이야. 아버지 목소리에 진짜 감동이 묻어났어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박준호를 완전히 인정하셨어요. 아니, 인정을 넘어서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죠. 안나야, 넌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다. 이런 남자가 바로 진짜 강한 남자야. 다음 날 아침 박준호가 아버지께 인사드릴 때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준호야, 어제 정말 고마웠다. 이제 너를 진짜 내 아들로 생각하겠다. 박준호도 정말 기뻐했어요. 장인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광경을 보는 제 마음도 정말 따뜻했어요. 두 분이 이렇게 가까워지다니.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죠. 한국식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박준호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을 때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에서 아버지가 축사를 해주셨어요. 준호야, 안나를 잘 부탁한다. 너는 정말 훌륭한 남자다. 안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박준호도 답사를 했어요. 장인어른, 평생 안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생활도 시작됐어요. 박준호와 함께 사는 첫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안나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여보.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박준호는 신혼생활에서도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도와줬거든요. 그리고 몇 달 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한 지 6달 정도 지났을 때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를 느꼈어요. 계속 속이 메스껍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봤는데 임신이었어요. 박준호에게 알려줄 때 정말 떨렸어요. 어떻게 반응할까 궁금했거든요. 여보,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박준호가 처음엔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저를 꼭 안아줬어요. 정말이에요? 정말 임신이에요? 네, 테스트기에 2줄이 나왔어요. 박준호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해졌어요.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죠. 축하합니다. 임신 8주 정도 되셨네요. 박준호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양가 부모님께도 알려드렸어요. 모두 정말 기뻐하셨죠. 박준호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안나가 이제 엄마가 되는구나 하시며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제 아버지 니콜라이도 전화로 안나야, 정말 축하한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하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임신 초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해서 거의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박준호의 배려가 정말 대단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제 컨디션을 확인했어요. 여보, 오늘 기분은 어때요? 속은 안 메스껍고요? 그리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기 위해 정말 노력했어요. 오늘은 이거 어때요? 어제 인터넷에서 임신 초기에 좋은 음식이라고 했거든요. 입덧 때문에 냄새에 민감해진 저를 위해 향이 강한 음식은 아예 집에서 안 먹었어요. 여보가 힘들까 봐 제가 밖에서 먹고 올게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임신 중기로 접어들면서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박준호가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아기가 여기에 있다니 신기해요. 매일 밤 배에 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고 있지? 엄마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돼. 그런 박준호를 보면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았어요. 임신 5개월 정도 됐을 때 성별을 알 수 있었어요. 딸이었어요. 딸이에요. 우리 딸. 박준호가 정말 기뻐했어요. 딸이라니. 여보 닮아서 예쁠 거예요. 이름도 미리 정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이름이면서 한국에서도 부르기 쉬운 이름을 찾았죠. 엘레나는 어때요?
러시아에서도 흔한 이름이고 한국 사람들도 쉽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좋아요. 엘레나. 엘레나 박.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그렇게 우리 딸의 이름이 엘레나로 정해졌어요. 임신 7개월 무렵 갑자기 무서운 일이 생겼어요. 그날 오후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 심한 통증이 느껴졌거든요. 아야, 여보. 박준호가 급히 달려왔어요. 왜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배가. 배가 너무 아파요. 박준호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병원에 가요. 급히 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박준호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을 거예요. 우리 아기도 괜찮을 거예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급히 검사를 해주셨죠. 정말 무서웠어요. 혹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거든요. 박준호도 정말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여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실 거예요. 다행히 검사 결과는 괜찮았어요. 일시적인 자궁 수축이었대요. 임신 후기에 가끔 있는 일이에요. 조금 안정을 취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정말 안심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박준호의 배려가 더욱 극진해졌어요. 여보,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요. 제가 모든 걸 다 할게요. 집안일을 전부 박준호가 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까지 모든 걸 혼자서 했죠. 여보는 쉬기만 하세요. 책 읽거나 음악 들으시면서 편안히 계세요. 매일 태교에도 신경 써줬어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태교 동화책도 읽어줬어요. 엘레나야, 오늘은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들려줄게. 정말 자상한 예비 아빠였어요. 임신 말기가 되면서 점점 출산일이 가까워졌어요. 박준호가 출산 준비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산부인과에서 출산 교육 받자고 했는데 저도 함께 들을게요. 신생아용품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산후조리원도 알아봐야 하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어요. 드디어 진통이 시작됐어요. 새벽 3시경부터 규칙적인 통증이 시작됐거든요. 여보,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아요. 박준호가 벌떡 일어나더니 미리 준비해둔 산모 가방을 들고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이제 우리 엘레나를 만날 시간이에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준호가 계속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여보, 정말 고생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요. 분만실에 들어가서도 박준호가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여보, 숨 고르기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드디어 우리 엘레나가 태어났어요. 왕! 엘레나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보, 우리 딸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박준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엘레나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우리에게서 나왔다니. 엘레나야, 안녕. 엄마야. 정말 완벽한 순간이었어요. 엘레나가 태어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저는 엄마가 됐고 박준호는 아빠가 됐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신생아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는 이유도 모르겠고 모든 게 서툴렀어요. 하지만 박준호가 정말 대단했어요. 육아휴직을 신청했거든요. 여보, 저도 엘레나 키우는 걸 도와드릴게요.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했어요. 한국 남자가 육아휴직을 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정말 괜찮아요? 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가족이 더 중요하죠. 엘레나가 어릴 때 아빠도 함께 있어줘야 해요. 박준호의 그런 마음가짐이 정말 고마웠어요. 육아에서도 박준호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목욕시키기까지 모든 걸 함께 했어요. 여보, 엘레나 기저귀 갈아야 할 것 같은데 제가 할게요. 오늘은 제가 밤에 깨서 분유 줄게요. 여보는 푹 주무세요. 정말 세심하게 도와줬어요. 특히 밤중 수유가 제일 힘들었는데 박준호가 번갈아 가면서 해줬어요. 여보, 어제 제가 못 도와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할게요. 덕분에 저도 조금씩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엘레나가 자라면서 정말 예뻤어요. 제 금발과 푸른 눈을 닮았지만 박준호의 차분한 성격도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여보, 엘레나가 저를 닮아서 조용하네요. 잘 울지도 않고. 그러게요. 정말 순한 아기예요. 2살이 되면서 엘레나는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섞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맘마, 아빠, 바부시카, 할머니라는 뜻의 러시아어.
두 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박준호도 엘레나 때문에 러시아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엘레나가 러시아어로 말할 때 아빠도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정말 노력하는 아빠였어요. 엘레나가 3살이 됐을 때 제 부모님이 한국에 다시 오셨어요. 손녀를 보러 오신 거죠. 엘레나야 할아버지다. 아버지 니콜라이가 엘레나를 보시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야 정말 예쁘게 자랐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나? 엘레나도 할아버지를 좋아했어요. 데두시카. 할아버지라는 뜻의 러시아어. 아버지가 엘레나를 안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안나야 너희가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엘레나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자라다니. 박준호 부모님도 엘레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엘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엘레나야 한국 전통 놀이도 배워보자. 정말 따뜻한 대가족이 됐어요. 엘레나가 5살이 됐을 때는 한국 문화와 러시아 문화를 모두 이해하는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한국 음식과 러시아 음식 중에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어. 엘레나는 두 나라의 문화를 다 가진 특별한 아이야. 엘레나는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박준호도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됐어요. 엄격하면서도 따뜻하고 원칙이 있으면서도 유연한 그런 아빠였죠. 엘레나야, 다른 친구들과 싸우면 안 돼. 하지만 누군가 괴롭히면 용감하게 말해야 해. 한국의 좋은 가치관들을 엘레나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한국어도 자유롭게 구사하게 됐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동네 주민들도 저를 정말 친근하게 대해줬어요. 안나 씨 오늘도 엘레나랑 산책 나왔네요. 엘레나가 정말 예쁘게 자랐어요. 이제 이곳이 진짜 제 고향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박준호가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저는 정말 행복해요. 안나 씨와 결혼해서 엘레나까지 있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요 여보. 처음에는 한국이 낯설었는데 이제는 정말 제 집 같아요. 여보와 엘레나 그리고 양가 부모님까지. 정말 완벽한 가족이에요. 그날 밤 엘레나를 재우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러시아에서 자랄 때 저는 강한 남자란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과만 연애했죠. 하지만 박준호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남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요.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가족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마음, 필요한 순간에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절제력,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성숙함. 그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었어요. 박준호는 정말 그런 남자였어요. 겉으로는 조용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도 박준호와 비슷한 것 같아요. 크지는 않지만 정말 강한 나라, 전통을 지키면서도 발전하는 나라, 가족을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 이제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최고의 남편과 최고의 딸, 그리고 최고의 가족을 가진 여자라고요.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와서 진정한 사랑을 찾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해요. 지금도 박준호는 엘레나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매일 감사해요. 이런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준 박준호에게, 그리고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남자는 조용히 강합니다. 인정하시죠?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